섭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그 엿 같은 말투 좀 치워줄래? 어쨌거나 내 말은 집에 아무도 없다는 뜻이야. 내가 그 빌어먹을 하녀들도 모두 축제를 즐기라고 내쫓았거든. 그래서요? 아, 씨발. 병신새끼 눈치가 왜 이렇게 없어? 막내딸은 흉광이의 손을 잡고 판자 밖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그 둘은 검은 달빛 아래 마주보고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듯 자연스레 입을 맞추었다. 흉광이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다. 실크처럼 부드러운 흑발이며 무지개가 드리운 눈동자, 매끈한 콧날과 연분홍빛 작은 입술, 그리고 하늘거리는 몸매에 숨막히는 곡선이 그를 미치게 했다. 그녀를 품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그대로 잔디밭에 쓰러져 서로를 탐했다. 막내딸은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한 순간마다 담지 못할 욕을 내뱉었고 귓전에서 울리는 상소리에 흉광은 머리가 깨질 듯했다. 하지만 사랑으로 참아내며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녀가 계속해서 욕을 하면 키스도 그만큼 잦아졌다. 키스의 순간만큼은 어떤 욕도 입 밖으로 흐르지 못하므로 두 젊은 남녀의 위험한 사랑은 한동안 지속됐다. 흉광은 그녀에게 빠질수록 두통이 심해졌고 그녀는 흉광을 사랑하게 될수록 야위어만 같다. 섬의 토종 사람들에게 사랑은 실로 위험한 것이었다. 그런 아름다운 감정은 그들에게 따뜻한 말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잦아진다면 그들은 굶어 죽을 것이 분명했다. 때문에 섬에서의 결혼은 강간과 다툼과 지정뿐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불쌍하게도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 마음은 의도치 않게 따뜻해지고 착해지고 아름다워져 하루하루 말라가고 야위어서 곧 죽을 사람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자신 아랑곳 없이 그녀는 흉광을 사랑했다. 그녀는 흉광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다. 섬에서 배척받고 유린당하는 가여운 사랑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한참을 고민한 그녀가 내린 결론은 권력이었다. 흉광이가 높은 지위를 갖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되고 섬의 수뇌부를 차지한다면 더 이상 사람들은 그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그리고는 아주 정중하게 자신의 소망을 부탁했다. 아버님, 송구스럽지만 제게 작은 소망이 하나 있어요. 지도자는 크게 놀랐다. 자신의 딸이 사용하는 말투가 너무나도 역겨웠다. 크게 도한 목소리로 지도자는 딸을 꾸짖었다. 미친년, 어디서 그따위 병신 같은 말투를 짓거리는 거냐? 이 썩을년이 미친놈이랑 놀더니 결국 미쳐가는구나. 하지만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딸은 그런 아버지의 태도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지, 그 사람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전 사랑해요. 그 일을. 우리는 이미 깊은 정분을 나눈 사이랍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부디 그 일을 정치권에 앉혀주세요. 섬을 다스리는 권한 일부를 그에게 하사하신다면 소녀는 행복히 맞지 않겠어요. 부탁이에요.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이와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그것뿐이어요. 딸의 말을 들은 지도자는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그리곤 다짜고짜 나무집에 총을 쏘며
흉광을 향해 소리쳤다. 야, 이 개새끼야! 이런 버러지 만도 못한 놈. 곧 돼질게 그래도 핏줄이라고 거뒀더만 지 동생에게 욕정을 품어? 내가 오늘 너를 가만두나 봐라. 갈기갈기 찢어 상어밥으로 던져줄 테다. 늦은 밤 갑작스러운 총성과 죽일 듯 덤벼드는 지도자의 모습에 놀란 흉광은 그대로 꽁무니를 빼고 달아났다. 저 멀리 흉광이가 대문을 지나 사라졌지만 지도자는 아직까지 낡은 판자 위에 총을 쏘며 씩씩대었다. 봐라 이 미친년아. 결국 도망치는 저 개새끼 같은 꼴이 보이느냐? 결국 저런 새끼야 미리 죽였어야 하는 쓰레기란 말이다. 내일 당장 수병을 붙여 찾는 즉시 사살하라고 해야겠다. 그날 밤 딸은 한없이 울었다. 울다 지쳐 아버지의 곁으로 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버지는 흡족해하며 딸의 뒤통수를 때려 주었다. 에이구 미친년, 에이구 미친년 반복하며 측은한 딸의 모습을 흡족해했다. 딸은 아버지 가슴에 묻혀 고동치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서럽게 울다 아버지가 자신의 머리를 탁 때리는 순간 수북한 살찐 가슴 깊이 칼날을 박아 넣었다. 칼은 오차 없이 심장에 들어앉았다. 지도자는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고꾸라졌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힘겹게 딸을 향해 말했다. 그래도 아빠는 널 사랑한다. 쓸데없는 말을 내뱉은 지도자의 육체는 그대로 검은 재가 되어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흩뿌려졌다. 흉광의 영원한 사랑이자 아버지의 귀염둥이였던 막내딸은 그날 밤 모든 식구들을 살해했다. 울며 가슴에 묻히고 뛰는 심장소리를 들다가 그대로 칼을 들이박았다. 그날 그녀의 5 언니와 7 오빠들은 모두 꺽소리도 내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날 이후 섬의 지도자는 그녀가 되었다. 주민들은 되려 기뻐했다. 그토록 악독하고 잔인하다면 섬의 지도자의 자격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리고 그런 마귀 같은 여자가 선택했다면 흉광에게도 남모를 잔혹함이 숨어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녀와 흉광은 큰 무리 없이 섬의 권력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 이후 욕설로 풍요로운 섬 안에서 흉광과 아내는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으련만 사랑은 오래가지 않아 사라졌다. 사랑에 빠진 막내딸은 욕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흉광을 위해 아름다운 말을 내뱉었다. 사랑에 빠진 그녀의 마음은 행복과 충만함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섬의 주민은 그녀에게 그것은 치명적이었다. 욕과 미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아사를 의미했고 나아가 사랑으로 아름다운 말을 내뱉는다는 것은 고통을 뜻했다. 그녀는 흉광과 사랑의 미련을 속삭일 때면 깨질 듯 머리가 아파오고 온몸이 욱신댔지만 굳세게 참아냈다. 흉광을 위해 자신을 버린 것이다. 그녀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갔고 병약해졌다. 오래 살지 못할 것을 깨달았다. 다만 자신이 죽은 뒤 혼자 남을 흉광이 걱정되었다. 그녀는 죽기 전 흉광을 위해 섬을 바꾸고자 생각했다. 자신이 죽더라도 흉광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법들을 제정했다. 욕금지 특별법, 시기금지 특별법, 미움금지 특별법, 질투, 악의,
살인 금지 등 같은 특별법들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섬 주민들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마침내 칭찬 장려운동과 사랑 헌법이 발표되었을 때 민중은 들고 일어났다. 그들은 그런 것들을 먹고 살다간 머리가 터져 죽을지도 모를 것이며 국민의 실생활도 모르는 지도자가 무슨 정치를 하겠느냐고, 또한 뒤에서 지도자를 홀리고 있는 흉광이 가장 문제라며 반발했다. 고위층 간부들조차 그녀의 정책에 불만을 품었고, 사실은 교활할 거라 기대했던 흉광 역시 알고 보니 착하디 착한 순둥이임의 내심 제거를 도모했던 무리까지 반란의 불씨는 금세 타올랐다. 검은 달이 스산히 비추는 어느 밤, 반란군은 저택으로 침입했고 흉광은 조용히 문을 열었다. 흉광의 손에는 이미 야위어 주검이 된 여자의 시체가 들려 있었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스스로 걸어 나와 포박당했다. 흉광은 여자의 시체를 묻을 시간을 요구했지만 반란군은 여자를 갈기갈기 찢어 상어밥으로 던져버렸다. 반란군은 그를 광장 한복판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섬의 모든 주민이 그를 에워싸고는 각자 한마디씩 욕을 내뱉었다. 쉴 새 없이 들려오는 욕들과 거칠고 상스러운 소리에 흉광이는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다. 그대로 무릎이 굽혀져 차가운 땅 위에 쓰러진 그는 머리를 쥐어싸고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 모든 주민이 동시에 욕을 구호처럼 외치며 그를 압박할 때 그의 머리가 터져버리고 말았다. 나중에 시체를 치우던 누군가가 찢긴 그의 머리를 검은 봉지에 넣을 때 죽은 줄만 알았던 그의 입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씨발, 존나 엿같은 섬이야.